버드, 루비. 집에서도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니? 루비에 대한 공격성도 안 보이게 했다. 인적 드문 공원에서 입마개를 풀고 풀 냄새며 친구 냄새며 실컷 맡게 해주는데요. 이야, 루비하고는 달리 처음 보는 개에겐 코를 맞대는 버드. 그런데 이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버드야, 너 정말 이름처럼 혼을 아는구나. 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버드의 돌발 공격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정말 개판이다냥. 얼굴만 봐선 알 수 없는 녀석의 속내. 아, 냄새 맡는 것 같아서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물어버려. 조금이라도 개와 가까워지면 바로 공격하는데요. 둘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네. 이러다가 다른 반려견을 물까 걱정되는데요. 지나가다 만난 개들에게 무조건 덤벼드는 버드. 대체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공격성을 보이는 걸까요? 저런 녀석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냥. 일반적인 강아지들은 뭔가 이렇게 으르렁 하고서 이렇게 무는데 그냥 냄새 맡다가도 그냥 쩝해서 물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입마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남의 해기를 끼치면 안 되니까 우리 개가 불쌍해도 희생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채웠는데 요즘은 이제 입마개 없이는 이제 뭔가 밖에 나가서 뭐 한다는 거는 사실 상상을 못 하죠. 사람들 공격 안 하고 강아지들하고 친구가 되고 그거예요. 그것뿐이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온몸으로 거부하는 버드. 보호자와 잘 놀다가도 꽉 물고 산책 시간엔 다른 개에게 달려들고 심지어 루비에게 돌발 공격을 퍼붓는데요. 과연 버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천만 반려인들의 고민을 풀어줄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 수의사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설쌤, 시한폭탄급으로 여기저기서 화를 내는 우리 버드 좀 잘 부탁드릴게요. 설쌤 안전도 꼭 챙기시고요. 벨소리에 보호자도 버드도 현관으로 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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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글쎄 모르겠어요. 조금만 네. 저 냄새 좀 맡게 해주고요. 안정되는 것 같으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쁘게 생겼다, 너. 그렇죠. 내가 좀 맛있는 거 한번 줘볼까? 간식 좋아하죠? 네. 좀 환심을 사야죠. 앉아. 옳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내 손을 먹으면 어떡해. 어휴, 잘하네. 옳지. 제가 본 샤페이 중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데? 버드야, 너 평소대로 해. 어? 우리 제작진한텐 이러지 않았잖아. 사실 이 샤페이라는 종 자체가 키우기가 쉽진 않은 종이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퇴근하다 보면은 이제 술 취하신 분들이 앞에서 이제 얘 놀리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아,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아내는 저보다 더 마음이 갔는지 어느 날 얘 이름을 적어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꾸 버드라는 뜻이 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날아가라 뭐 이런 뜻이었는데 조그만 장에서 예. 벗어나서 날아가 뭐 멋있다. 해서 한동안 안 보이다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또 아내가 와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면 좋은데 아마 보호자분이 안 데리고 오셨으면 아마 다시 공장으로 갔겠죠. 반려견도 가족입니다. 꼭 심사숙고한 뒤 입양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버드 너무 착하고 이뻐요. 그런데 평소 때 그동안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설쌤, 우리 버드는요, 외부인을 엄청 경계하고요. 글쎄 보호자도 못 알아보고 물어요. 무법자가 된 버드도 바뀔 수 있겠죠? 제작진을 보자마자 무섭게 찢어대며 문전박대하던 버드.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는데요. 오, 완전 다르네. 버드가 저랑 무섭지. 저러면 저도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저도 훨씬 더 기다리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다 대피하신 거구나.
제작진을 공포에 떨게 했던 헐크버드의 으르렁. 아, 다시 봐도 무섭네요. 이게 실제로 만날 때보다 저렇게 있을 때 더 심하죠? 약 올리는 것 같을 것 같아. 이게 저희가 저 영어로는 베리어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요. 아, 뭔 소리죠?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뭔가에 막혀 있을 때 더 흥분을 해요. 실제로 만나면 안 싸울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차 타고 운전하다가 시비 붙잖아요. 막 창문만 내리고 막 운전 왜 그렇게 해? 막 이러고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은 그렇다고 만나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유리로 막혀 있고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함으로써 더 막 흥분이 터지는 거예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입마개를 착용하고 만났는데요. 아이고 입마개는 잘하네요.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입마개 하면 조금 더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예, 맞아. 그렇죠. 네. 강아지들이 입마개를 하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입마개에 그런 기능도 있나요? 엄마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 문어? 네, 물긴 무는데 이게 무는 게 아니라 입이 이렇게 있으면 살짝만 갖다 대요. 이건 신호예요. 하지 마 하면서 세게 무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마 하면서 살짝만 얘는 이게 입이 손이니까 이렇게만 딱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 닿는 부분들이 입마개랑 상당히 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주둥이를 살짝 무는 것이 강아지에게 하지 말라는 신호가 된다는데요. 실제로 입마개를 하자 성난 황소에서 순한 양으로 변신했던 버드. 향수 뿌리고 왔어? 네, 개향수? 좋은 향수 나요. 호르몬.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요. 버드가 꼬였네. 정 감독님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그러네. 이상하게 우리 정 감독님 뭔가 있는 것 같아. 못 뿌리시는지 나중에 저도 좀 알려주시면. 향수 하나로 수컷 버드를 사로잡은 남자의 여유. 우리 촬영할 때뿐만 아니라요. 저 감독님한테 가서 마운팅 엄청 하고요. 버드만이 아니었죠. 그동안 수많은 강아지들을 마법처럼 홀렸는데요. 늑대들은 샤 넘버 5 향수만 맡으면 미쳐요. 좋아서. 근데 강아지들은 그렇게까지는 반응 안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들이 있어요. 우리는 못 맡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을 더 싫어한다거나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한다거나 하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냄새예요. 혼자만 사랑받지 말고 다 같이 사랑받자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좋아. 나 들어올 때랑 진짜 춤을 추네. 춤을 춰. 춤을 춰. 아 진짜 무슨 조그만 강아지처럼 막 춤을 추는데요? 아이고. 세수를 하셨는데요. 들어오시자마자. 가족 모두 착석 완료. 버드의 문제 계속 살펴볼까요? 와, 저 박력 보소. 보호자님과 끈끈한 뽀뽀를 수시로 나눴던 버드였는데요. 버드가 가족분들 정말 좋아하는 거 확실해요. 진짜 좋아해요. 빵 하기도 전에 누웠어? 아이고 착해. TV에서 빵 하니까 여기서 빵 하는 거야? 응? 간식 주는 거 아니었어? 아님 말고. 그토록 좋아하면서 갑자기 정색하며 무는 이유는 뭔가요? 종잡을 수 없는 행동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런 거 할 때는 버드가 아니에요. 네? 설쌤, 분명 우리가 봐왔던 버드가 맞는데 버드가 아니라니요. 그러니까 자기 몸 지금 돌고 이러는 것도 자기 몸이 잘 컨트롤이 안 되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결국에는 과신호가 뇌 안쪽에서 과신호가 일어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신호가 일어나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항상 조금 안정된 느낌을 주게 되면
저런 증상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보호자들과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으르렁대며 자기 다리를 물었던 버드. 돌변한 게 아니라 아팠던 건데요. 하루에 5번, 많게는 8번씩 부분 발작을 일으키는 이 녀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생각한 게 분이 덜 풀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명 듣고 나니까 얘가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흥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과신호가 오지 않았었나? 그렇죠. 흥분을 한 상태에서 과신호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주위에 이 눈 시야 안에 사람들의 손이나 뭐가 있으면 우선은 이게 뭔지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물고 자기 느낌 오는 대로 계속 물러가게 되는 건데 예전에도 새나개를 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좀 만났었죠. 대봉이를 시작으로 간장이,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심했던 덕구. 버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자기가 흥분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뒷다리를 공격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가, 이것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버드 같은 경우에는 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선 교육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흥분하면 부분 발작을 일으켜 공격했던 녀석. 어떻게 해야 흥분을 낮출 수 있을까요? 스킨십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저 같으면 만약에 버드가 제 아이면 버드가 만져달라고 할 때만 만져줄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보여요, 저는. 옆에 와서 머리를 들이민다거나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끔 여기다 턱을 괜다거나 엉덩이를 민다거나 할 때 그때만 만져줄 거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는 안 할 거예요. 버드도 5초의 법칙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5초의 법칙. 스킨십에도 법칙이 있나요? 한 5초 정도 만지다가 한 번씩 손을 딱 떼보세요. 다시 와서. 그쵸? 다시 와서. 그쵸? 다시 와서 이러죠. 그러면 그건 더 해달라는 거예요. 약간 밀당을 하는 거죠.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만지다가 보면 흥분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한번 또 빵 터지면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5초에 한 번씩 쉬면서 의사도 물어보고 약간 밀당도 하고. 뭘 좀 아는 사람이구만. 한 집에 사는 몸이 불편한 루비에게 얼굴만 봐도 무조건 달려들어 가족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벌써부터 루비는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자, 낼름거리죠. 똑바로 못 쳐다봐요. 무섭고 싫으니까 곁눈질로만 쳐다보고 있어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입마개를 해서 얌전해진 다음에도 루비에게는 여전히 공격적이었던 버드. 입막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런 식으로 예고가 없어요. 루비는 으르렁 하긴 하는데 근데 이 두 조합이 사실 아주 안 좋아요. 하나는 너무 약하고 하나는 너무 세고. 맞아요.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루비 같은 경우도 저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동물의 세계에서는 루비는 최약자예요. 약자 중에 최약자. 그래서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먼저 저리 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녀석 모두 보기만 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찢어댔었죠. 저기에 펜스를 해놔주시고 루비는 안쪽에, 버드는 주로 바깥쪽에. 잘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무조건 저렇게 해놔야 되는 상황이고. 네. 서로 으르렁거릴 때는 언제고 산책만 나가면 서로 본체 만체 제 갈 길을 가는 두 녀석. 되게 신기한 게 둘이 산책할 때는 안 싸우죠? 안 싸우죠. 왜 그러냐면 너무 그냥 얘 신경 안 쓸 정도로 재밌어서. 이젠 집에서도 사이좋게 지내자. 어? 아, 저 휠체어 해주신 건 진짜 잘해주신 거. 좋아한다. 좋아하네요. 와, 완전 칭찬. 와, 완전 칭찬. 지금요? 뜬금없이? 칭찬을요? 어디서? 완전 칭찬. 입마개. 네. 이건 칭찬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교육은 30이라고 생각해요. 70이 관리예요. 70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그런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버드는 법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되는 아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건 진짜 칭찬드릴 만한 거고 이건 다른 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법적으로 종을 정해서 입마개를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거거든요. 안락사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철저한 관리, 즉 입마개만 잘해도 대부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버드의 마지막 문제는 산책길에 만난 개들에 대한 공격성이었는데요. 저렇게 하다가 그냥 콱 네. 물어버려요. 예고도 없이 달려드는 버드. 버드는 다른 개들을 만났을 때 긴장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귀도 딱 뾰족하게 세우고 몸은 앞으로. 언제든지 물 수 있다. 네, 되게 자신감에 넘쳐 있어요. 다른 강아지들과의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하거나 귀가 뒤로 넘어가거나 막 앵앵앵앵 짖지도 않아요. 보호자에겐 애교 만점이지만 다른 개들에겐 폭군 그 자체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산책 가서 어떻게? 그냥 만나면 그냥 지나가세요. 피해. 네, 그냥 지나가세요. 돌아가든지 피해가든지. 우리한테 올라가면 쟤는 그냥 친구가 평생 없는 거네요. 아니 집 안에 있는 친구랑도 잘 못 지내잖아요. 밖에선 더 못 지내요. 얘네가 사회생활에서 돈 벌어올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걸 더 해주면 돼요. 굳이 강아지 친구 만나게 해줄 필요 없어요. 저 양반 정말 귀신이야. 산책만큼이나 버드가 좋아하는 보호자와의 놀이 시간.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방에 혼자 남은 루비에게 향하는데요. 그러니까 얘하고 놀고 있으면 얘가 신경이 쓰이고 그쵸. 얘하고 놀고 있으면 내가 그냥 혼자 있어 왔다 갔다. 둘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왔던 어머님이지만 몸이 아픈 루비에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버드가 홀로 지내야 했던 시간이 많았는데요. 게다가 독일로 떠난 부부에 대한 그리움까지 더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왔을 버드. 그 가는 날 잠을 안 자고 음. 그냥 요 앞에서 올 시간인데 왜 안 올까 왔다 갔다 그러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기 갔다가 그쵸. 또 문 앞에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 찾고 냄새 맡으러 다니고. 네. 이게 결국에는 가장 좋아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 강아지들도 뭐 솔직히 외로움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자기가 제일 믿고 따르던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네, 문제 행동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부부와 함께 지내면 좋으련만 안 될까요? 만약에 좀 독일에서 자리가 잡히면은 버드를 좀 데리고 갈 생각도 있으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돼 있어서 엄청 까다롭죠? 예. 그래서 저 정도 사이즈에게는 저희가 이제 핸들링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네. 이제 등록해서 세금 나가고 같이 지하철 전철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교통비도 나가고 아 강아지들한테도 교통비 나가.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만한 개를 키우려면은 저희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되는 거주지가 있어야 돼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된 독일. 반려견의 천국이라 불리는 만큼 식당 등 어느 공공장소에서나 반려견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데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버드야, 오늘 교육 잘 받아서 독일 가자, 어? 버드가 독일에 가려면 낯선 사람을 봐도 무섭게 변하지 않고 보호자를 물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버드가 언제 어디서나 순둥순둥 할 수 있게 부탁해요, 설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버드가 말로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그런 데서 불편함이 느껴지면 조금 더 예민하게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소파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사람들 등반하듯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다리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기어 올라가요. 평소 소파에 올라올 때면 뛰지 않고 한 발 한 발 기어 올라오던 버드.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 여기 지금 미끄러. 좀 불편해요. 흥분을 낮춰야 하는 버드에게 미끄럼 방지 매트는 필수. 저희 집 아이도 침대 밑에다가 항상 요가 매트가 깔려져 있어요.
저희 버드가 요가 매트를 엄청 좋아해요. 일단 운동화로 깔아놓으면 항상 그 위를 차지해가지고. 그쵸? 보호자님들이 운동을 할 때면 불이 나게 다가와 요가 매트에 올라갔던 버드. 우리 운동 못하게 한다고. 우리한테 못하게 방해하느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안정적이라서 그래요. 특히 요쪽에다 깔았으면 좋겠어요. 거실 쪽에다가. 뭐 여기 올라가는 거 한번. 어디야? 그쵸. 이제 점프를 하는 거예요. 버드가 절대 게을러서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루비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버드. 만일의 사고도 방지하기 위해 안방에 조금 더 높고 튼튼한 안전문을 설치했는데요. 만약 예전처럼 짖는다면 서로 보지 않게 이불로 살짝 가려주세요. 우선은 벨 교육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간식을 올려놨어요. 이렇게 좀 자른 간식들을 올려놨고, 이게 항상 저기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여기다가 간식을 던져줘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벨 눌러봐 주시면 아마 반응이 바로 올 거예요. 제작진과 첫 만남 때 헐크 버드로 변신해 참 난감하게 했었는데요. 다시 도전에 나선 제작진. 과연 제작진이 누른 벨소리에 버드가 흥분을 가라앉힐 가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벨소리가 나면 네. 그냥 얘는 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두세요. 대투도박 간식에 집중해 버드의 흥분이 정말 가라앉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식욕이 좋은 아이들은 벨소리 울릴 때마다 일정한 공간에 간식을 놔주잖아요. 일정한 공간. 그러면 벨소리 울리면 거기로 가요. 진짜 단순하다. 네. 벨소리가 나면 흥분하기 시작했던 버드에게 간식을 줌으로써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건데요. 이제 보호자님의 도전. 네. 해보세요. 엄마 쫓아다니지 이제, 그지? 관심 없네요, 별소리. 하고 여기다 내려놔 주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기다려. 갔다 오세요. 쫓아올 거예요. 괜찮아요. 네, 벌써 기분이 좀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문 열어요? 네, 문 열어서 그 다음에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먼저 들어오세요. 혹시 방귀나요? 간식 같은 거 들고. 과연 실전에서도 통할까요? 버드. 통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보다 간식을 선택한 버드. 이때는 좀 안정시키고 간식 주시고. 들어오세요. 네, 먹으라고 하세요. 먹어. 그리고 손님도 간식 들고 버드한테 좀 선물을 줘야죠. 네. 네, 그리고 던져주세요. 이런 식으로 버드는 흥분을 잘 안 하지만 한 번 흥분하면 좀 무서운 아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리더십으로 흥분을 좀 가라앉혀 놓고 그 다음에 손님이 들어오게 하면 이렇게 훨씬 조금 잘 받아줄 수 있어요. 버드야, 앞으로도 쭉 이런 순한 모습으로 손님 맞자. 함께 사는 루비에게 돌발 공격을 날렸던 버드. 그러다 보니 얼굴만 봐도 서로 짖고 난리였는데요. 동거경과 친해지기 1단계, 경계심 낮추기. 루비를 보고도 화내지 않고 돌아보면 옳지. 너 벌써 옳지를 알았니? 옳지. 루비도 버드를 보고 짖지 않으면 칭찬. 칭찬은 버드가 루비를 보고도 돌아보게 한다. 옳지. 반복적인 교육으로 옳지.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준 뒤 동거경과 친해지기 2단계 친밀도 높이기를 진행해 볼까요? 즐거운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경계가 조금씩 풀어진다는데요. 다만 너무 사이가 안 좋아 산책을 하면서도 서로를 보고 짖는다면 개별 산책을 해주세요. 그동안에 산책 같이 했던 것들이 좀 쌓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한 발 한 발 발맞춰 걸어가다 보면 버드와 루비가 서로를 보고도 환하게 웃을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버드야, 루비야, 짖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함께 산책하는 거다. 약속. 버드는 루비 가족인 줄 알고 있어요. 산책 나와서 그래서 네. 근데 가족한테 왜 집에서 그러는 거야? 우리도 가족끼리 싸우잖아요. 진짜. 부부 싸움도 하고 아들이랑 엄마도 싸우고 저도 누나랑 싸우고 잘 지내다가도 싸우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강아지들 사는 거 사람이랑 진짜 똑같아요. 정말 희망적인 건 집에서와 달리 안정적인 버드와 루비. 게다가 버드만 보면 달달 떨던 루비가 먼저 다가가 냄새까지 맡는데요. 아직은 친해지기 어렵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그날까지. 아자아자 파이팅! 버드의 마지막 과제. 이름 그대로 새처럼 날아 다른 개를 물려고 했던 버드. 즐거운 산책길이 일순간의 전쟁터로 바뀌었는데요. 버드, 옳지. 항상 보호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리콜 교육이 필수. 그냥 산책하다가 네. 이름 한번 부르고 쳐다보면 아까처럼 옳지 하고 입마개 사이로 간식 넣어주면 돼요. 버드, 옳지. 방향 막 바꿔가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버드, 옳지. 이러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 놀이가 돼서 산책할 때 보호자를 조금 더 집중하게 돼요. 옳지. 보호자님의 부름에도 한 번의 성공. 옳지. 너무 리콜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새나개에서 제일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반려견 자랑에 들뜬 팔불출 보호자님. 버드도 그 마음을 아는지 리콜 교육의 정석을 보여주는데요. 버드 구트. 강아지 있어요. 조심하세요. 리콜의 정석. 버드에게 갑자기 찾아온 위기. 다른 개의 등장. 과연 이때에도 보호자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의 간절한 부름에도 돌아보지 않는 버드. 이대로 버드의 리콜 교육은 모래알처럼 무너지는 건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이걸 살짝 끄는 척을 하면서 부르세요. 옳지. 옳지.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걸 마인플링이라고 하거든요. 당기는 척을 한다라고 해서 마인플링이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버드야, 버드 안 오잖아요. 근데 이걸 당기는 척을 하면서 버드 옳지. 네. 살짝 당기는 게 포인트. 잊지 마세요. 개 옆으로 지나가는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이건 너무 흥분했으니까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일로 와, 가자.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개를 보자 여전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버드. 흥분했을 땐 교육이 안 되므로 더 멀찍이 떨어져 재도전했습니다. 조금만. 옳지. 다른 개를 보고도 달려들지 않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가면 바로 칭찬. 옳지. 네. 지금 되게 좋은 선택한 거거든요. 반복되는 교육으로 개를 보고도 옳지. 시선을 돌리는 버드의 놀라운 변화. 앞으로 잘해라. 옳지. 네. 좋습니다. 보호자님, 버드 교육할 맛 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강아지들 만나거나 할 때는 우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게 더 좋고요. 예. 도와줄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차근차근히 교육하면서. 네, 교육 한번 시켜서 아이가 조금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좋은 선택을 했을 때만 칭찬해 주는 게 계속 쌓이면 다른 강아지들을 좋아해 주지는 않지만 산책할 때 이런 행동이 좋은 행동이고 보호자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희도 요것만큼 하면 너무 수월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하면 네,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독일에 가는 그날까지 버드야, 더 잘해야 한다. 마무리할 때 올라오자. 그렇지. 이제 잘 뛰잖아요. 점프가 기어 올라가는. 어이구. 야, 우리 설쌤도 수고하셨어요. 이제 버드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게 저희는 원인도 모르고 어쨌든 얘가 사람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답답하고 우리가 이게 맞는 방향인가 뭐 교육을 하면서도 그게 정말 의문스럽고 걱정됐었는데 오늘 설채원 쌤이 이렇게 명확하게 해답을 찾아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적처럼 버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칭찬에 약해서. 저도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네. 이 새나개를 잘 챙겨보시면 그 안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견 때문에 고민이라면 새나개에 연락 주세요. 버드처럼 바뀔 수 있답니다. 며칠 후 제작진에게 전해진 버드네 소식. 보호자와 버드 모두 열공모드라고 하는데요. 새나개 촬영 전에는 제가 버드한테 끌려다니느라고 산책 같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른 강아지도 산책하는 것처럼 저하고 루비하고 셋이서 나란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게 설치현 선생님 덕분에 많이 달라진 점이에요. 다른 개를 보다가도 이름이 불리면 보호자에게 집중하는 버드. 집안에서 있을 때 벨 누르고 손님이 오면 굉장히 많이 흥분을 했는데, 그것도 설치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제가 잘 연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연습을 잘 시켜서 정말 신사견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새나게도 버드와 루비 그리고 보호자님의 행복한 동행을 응원합니다.